네, 반갑습니다. 정말 뭐랄까요, 이 영화와 함께 굉장히 이 삶과 죽음이라는 그 어떤 경계로 잠시 저희가 경계를 다시 돌아보게 하는 여행을 다녀온 것 같은 느낌인데요. 우선 한 분 한 분 인사 말씀 겸 목소리 한 번씩 들어보겠습니다. 감독님부터 먼저 부탁드릴까요? 휴일에도 영화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초록밤을 연출한 윤서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영화에서 아버지 역할을 맡은 이태훈입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초록밤에서 원영을 연기한 강규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기루 배우님, 여기 역시 영화제 상영된 절의 고도에서도 뵀는데 뵙게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다른 편의 상영이 있는데요. 네. 앞서 이제 관객님들께는 안내를 드렸는데 혹시 그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대화를 진행하기 원하시면 게스트님들께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대화를 진행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안전거리에 대한 잠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점 말씀드리고요. 네. 이 관객과의 대화는 관객과의 대화니까요. 영화를 보신 소감도 좋고 질문도 좋습니다. 사실 이 영화제를 통해서 또 저희가 처음으로 공개되고 만나는 물론 이제 앞상영들이 있었지만요. 영화라서 이 영화를 보신 몇 안 되는 관객님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배우님들, 감독님께도 굉장히 여러분들의 반응이 아주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말씀 나눠주시고요. 혹시 벌써 질문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그러면 손을 번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오른쪽에 한 분 보이는데요. 먼저 잠깐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고요. 준비하시는 동안 다음 질문 이어가기 전에 저희가 시작을 위해서 이 영화의 처음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는 기본적으로 할아버지의 죽음이라는 어떤 일종의 사건을 맞이하면서 가족들이 잘 보이지 않던 가족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는 시작을 갖고 있는데요. 감독님이 이 영화를 구상하시게 된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그리고 보통 초록이라고 하면 저희가 평화, 환경을 이렇게 많이들 떠올리는 자연 이런 색인데 초록밤이라는 전혀 다른 어떤 색깔의 느낌을 갖고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같이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한 5년 전에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실제로 저희 가족이 할아버지 사시던 집을 정리하러 내려가게 됐었어요. 그 장례를 치르면서 오랜만에 뵌 가족분들도 계셨고 그런 장례식 분위기들이 약간 좀 그런 굉장히 좀 독특한 느낌이 저희한테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할아버지 집을 정리하러 내려갔다 올라오면서 생긴 그런 감정들이 저한테 굉장히 좀 궁금하게 많이 남아 있었고, 제가 그 당시에 가족이 여행을 하는 로드무비를 하나 쓰고 있었는데 여행을 가야 되는 이유를 찾지 못했었어요. 근데 요렇게 해서 여행을 내려갈 수 있겠구나가 시작이 되어서 글을 쓰게 되었었고요. 그래서 초록색이라는 색깔이 굉장히 우울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저희가 이 초록색의 어떤 큰 우울한 의미를 담고 이렇게 영화를 만들었던 건 사실은 아니었었고요. 디자인상 초록색이라는 컨셉을 애당초 시작할 때부터 촬영 감독과 프로덕션 디자이너에게 이런 색깔로 영화를 찍고 싶다라고 이야기 드렸었어서 그랬었던 거였고, 아마 영화 자체가 굉장히 좀 무거운 영화다 보니까 초록색도 굉장히 무겁게 느껴질 수 있었던 것 같고, 아마 저희 영화에 핑크색을 썼어도 영화 보시면 핑크색이 이렇게 우울한 색이었어? 라고 느끼실 수 있었을 것 같긴 해요. 네, 그 초록색이라는 게 어떤 작가로서 철학적인 의미를 갖고 접근했다기보다 영화적인 디자인적으로 접근했었고, 이게 모든 게 합쳐졌을 때 그런 우울한 감정이 들었다면 저희로서는 굉장히 기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네오사인이 조금 더 강하게 초록빛에 가까운 또 느낌이기도 하고 좀 서늘한 느낌도 이 영화에선 함께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프닝 타이틀부터. 네, 그 두 분의 배우님께도 질문을 일단 한 말씀씩 듣고 관계 질문 이어갈 텐데요.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듣고 아마 감독님과 처음 만나셨을 때 어떤 이야기일 것이다, 시나리오도 받으셨고 하시겠지만 사실은 이 영화는 대사가 많은 영화는 아니기 때문에 배우로서는 굉장히 흥미로운 도전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표현을 정말 몸과 어떤 상황과 동작으로 많이 해야 되는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처음 막 이야기를 보셨을 때는 어떤 영화구나, 어떤 이야기구나, 나는 어떤 사람이구나 하고 시작하고 생각하고 연기를 시작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뭐는 역할을 맡아가지고서 그 신화를 읽었었을 때 그 느낌과 실질적으로 우리 그 감독 감독을 만나고 또 현장의 느낌은 좀 전혀 이제 달랐습니다. 원래 그 시나리오 내용에 있던 대사를 또 많이 이제 없어진 잘라낸 부분도 있지만은 제가 이제 느끼면서 가장 어려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보통 연기자 같은 경우는 뭐 말을 대사가 있어야지만이 뭔가 그 반응이라든가 여러 가지 표현을 해낼 수가 있는데 그러한 대사들이 거의 사라지고 말이 없는 침묵 속에서의 대사, 생각 이런 것을 얘기를 많이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감독께서. 그래서 참 어려움도 있었지만 소외감을 좀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소외감을 느끼게 한 것 같아요. 접근애들이 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 저 옆에 우리 기루 씨라든가 제 부인 역할을 맡았던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는 계속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제 같은 경우는 살짝 한 발 뒤로 떨어져서 그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아마 그런 것도 우리 감독이 생각했던 연기로 집중할 수 있도록 나로 하여금 그런 역할을 하셨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영화를 찍으면서 많은 대화를 좀 나눴어요. 바로 들어오는 씬 장면을 들어가기 전에 연기자들과 함께 본인의 생각, 그다음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느낌 어떤 거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함으로 인해 가지고서 자연스럽게 그게 몰입될 수가 있었지 않았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초록방 윤서진 감독님 알고 보니 이태원 배우님을 그러면 의도적으로 소외시켰다? 메소드 연기의 어떤 정수를 위해서? 네. 네, 너무 당당하게 말씀하시니까 맞습니다. 네, 사실 연극계에서 너무나 이제 베테랑이신 이태원 배우님이기 때문에 그 소외를 견디며 메소드에 정진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덕분에 그 아버지의 감정을 저희는 동작 하나하나, 표정 하나하나를 되게 많이 또 유추하고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강기루 배우님 마찬가지로 사실 이 영화를 쭉 끌어가야 하는 또 역할, 이야기에서 가장 동선도 그렇고 이 관계에서도 많은 끌어가야 하는 역할이기도 하셨는데 역시 대사가 거의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물로 어떻게 표현을 하면서 좀 끌어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영화가 감독이랑 글만 존재했을 때 만났었어요. 다른 배우분이나 스태프들이 전혀 이제 정해져 있지 않을 때 그때부터 만나서 감독이 어떤 영화를 찍고 싶고 어떤 그림을 만들어 나가고 싶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꾸준히 나눠왔고 인물 사실 처음엔 인물보다는 감독이 원하는 그런 이미지나 색감들이나 그런 실험 등 그런 것들에 제가 던져지고 그 속에 존재하는 모습이 궁금해서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인물 같은 경우는 대사가 좀 많이 없긴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저도 좀 집에서 말이 좀 많이 없는 편이기도 하고 그런 점에서 좀 크게 거리감이 없었어요. 말을 하지 않고 가족들과 지내는 그런 모습들에서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감독님과 저도 공통점이 많았고 공감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무리 없이 참여를 하게 됐고 영화를 찍으면서 더 좀 행복함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감독님이 배려해 주신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배우들한테뿐만 아니라 스태프분들한테까지도 각자 파트에서 창의적으로 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를 많이 해주셨고 영화는 감독이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는 항상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면서 그런 같이 만들어 나가는 행복감을 좀 얻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강기루 배우님 뭐 단편 영화 뭐 시체들의 아침 같은 작품이나 아니면 뭐 장편 다양하게 작업하시면서 이번 영화제에 같이 상영된 절의 고도도 그렇고 아니면 뭐 정말 먼 곳 같은 작품도 그렇고 정말 그 아주 일상성 안에서 배우님만의 매력을 잘 담아내시는 분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그런 어떤 일상성과 약간의 위태로움 같은 분위기를 오가는
원영 역할도 굉장히 풍부지 않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제 준비가 되셨을 것 같은데요. 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보면서 배우분들이 이 배역에 대해서 좀 찰떡 같은 캐스팅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봤는데요. 그 연출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 시골집에 갔다가 차를 타고 세 가족이 돌아오는 장면에서 사고가 나는 그 장면에서 이제 어머님이 아버님에게 이제 하지 못했던 말들을 쏟아내면서 그렇게 일방적인 그런 대화가 이어가다가 이제 대형 트럭들이 오면서 그 대사나 어떤 소리들이 좀 차단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트럭들이 좀 오는 그 장면이 혹시 연출이 된 장면인지 아니면 뭔가 NG가 날 만한 그런 어떤 자연스러운 상황이었는지 그 연출에 의도된 건지 일단 그게 궁금하고 혹시 의도되지 않은 그런 어떤 현장이었다면 배우분들은 그 연기를 하시면서 혹시 어떤 그런 좀 뭐라고 할까요? 어떤 예상치 못했던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계속 연기를 이어나가시면서 어떤 마음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가 제가 답을 하고 두 번째는 배우분들이 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우선 그 장면을 저희가 다 연출했었고 처음부터 예상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렇지 않았고 저희가 도로를 막고 찍은 거예요. 경기 영상 저희가 포천에서 찍었었는데 경찰분들이랑 경기 영상위원회 나오셔서 근데 저희가 예상보다 좀 오랫동안 촬영을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운전자들에 대한 그분들 불만이 좀 생겨서 촬영 도중인데 PD께서 너무 막 그분들이 화를 내시니까 차를 올려보낸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테이크 가고 있으니까 그냥 찍고 이건 쓰지 말아야지 하고 사실은 오케이 컷은 아니었었는데 편집을 하다가 편집 기사께서 이렇게 버전을 보내주셨는데 그거를 쓰셔서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왜 이걸 썼지 싶었었는데 이 영화를 전체적으로 보고 하다 보니까 이 장면이 더 맞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장면을 편집 기사께서 오히려 저도 신경 쓰고 있지 않았던 장면이었는데 그걸 찾아내셔서 이 영화에 좀 어울리는 걸 써주셨어서 굉장히 제가 개인적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 눈에 쏙 들어오는 장면이긴 하죠. 갑자기 궁금한데 근데 사운드가 들리지 않음으로써 더 상상하게 되는 어떤 저 강렬하게 오가는 대화를 저희는 그랬습니다. 혹시 오케이 컷은 아니었군요. 네, 이런 발견이 영화에는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배우분께 또 그 장면에 대해서 저는 그 촬영을 하면서 그 트럭이 지나간다거나 뭐 그런 걸 전혀 느끼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면의 씬에 그 집중해서 뭘 하다 보니까 뭐 차가 지나간 건지 뭐 한 건지 그런 걸 느끼질 못했었고 주어진 역할로서 거기서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네, 현장에 집중하고 계시면 사실 네, 트럭이 지나갔는지 알기가 어렵죠. 우리 강기리 배우님은 어떠셨을까요? 저도 그게 NC인지 잘 모르고 그냥 차를 막고 당연히 이제 제작팀에서 차를 막았겠지만 차를 막고 있으니까 차가 안 올라올 거라는 생각조차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냥. 근데 저희가 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NG라고 할 수 있는 컷이 사실 많이 없고요. 저희가 뭐 기본적으로 저희 영화에 한 100컷 조금 넘어요. 굉장히 적은 컷 수인데 그리고 저희가 막 엄청 찍고 100개만 쓴 게 아니라 처음부터 딱 쓸 것만 촬영을 했어서 거의 촬영할 걸 다 썼거든요.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모든 테이크를 한 서너 번씩은 그냥 롱 테이크이기도 하고 세팅을 또 오래 조명 세팅을 굉장히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서너 번씩은 연달아 찍었기 때문에 배우분들도 그래서 아마 이게 NG인지 아닌지 뭐 저희가 NG하고 중간에 멈추거나 한 일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끝까지 가시고 뭐 또 한 번 가면 되죠. 약간 이런 분위기였었습니다. 네, 정말 타이트하게 찍으셨네요. 100컷 정도라고 하면 영화의 러닝타임 생각했을 때 물론 한 씬당 또 컷당 길이나 이제 뭐 기본적으로 이제 뭐 원시던 컷처럼 약간 길게 이어간 분들도 있고 하니까 이제 그런 어떤 이렇게 흐름을 끊지 않고 가는 연출을 좀 기본으로 하셨다는 생각이 들긴 그래서 했었거든요. 저희도 독립영화제 표준근로계약을 다 정확하게 지키고 촬영을 했었는데 어떨 때는 저녁 식당을 미리 계산해 놓잖아요. 촬영이 좀 일찍 끝나가지고 그 밥을 못 먹고 간 적도 꽤 있어가지고 막 제가 막 2그릇씩 먹고 그랬던 적도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좀 타이트하지 않고 좀 평화롭고
좀 느긋하게 촬영을 하고 싶었었고 또 저희 뭐 해를 기다려 찍은 경우도 좀 있고요. 네, 그런 영화를 좀 찍고 싶었었습니다. 이게 사실 그 컷수가 이렇게 뭐 NG나 여러 영화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사람이 만들어간 작업이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변수 또 NG 그다음에 다시 찍게 되는 이런 과정 지금 감독님 말씀하신 대로 제작 과정과 제작 시간을 예상대로 가기가 정말 쉽지 않은데요. 일찍 끝나서 밥을 못 먹을 뻔했다는 정도는 진짜 되게 드문 경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역시 또 다음 질문이나 소감 전해주실 분 계실까요? 네, 지금 마이크 여기 앞쪽에 먼저 갔다가 저희 뒤쪽 다시 한번 손들어 주시겠습니까? 네, 저기도 바로 장갑을 먼저 전달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준비하시는 동안 아까 이제 얘기 잠깐 캐스팅이 정말 너무 이제 찰떡궁합이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셔서 좀 안타깝습니다만 김민경 배우님 엄마 역할을 하신 배우님에 대해서도 한 말씀 어떻게 이제 캐스팅을 하시게 됐는지 한 말씀 같이 추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캐스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촬영 감독께서 제일 처음에 민경 선배님을 그 할머니 할아버지 여자 역할로 캐스팅 추천해 주셨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저희가 그냥 그런 아이디어였던 거죠. 왠지 아들 내외랑 아버님이랑 연락을 안 하는 게 아버님의 여자가 너무 어려고 젊어서 연락 안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도 나왔어서 그렇게 추천해 주셨었는데 저는 오히려 그분이 어머니랑 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촬영 감독께서 개인적으로 좀 아시던 지인 분이셨었는데 제가 따로 연락을 드려서 요청을 해드렸었고 사실은 선생님께서 저 영화를 안 하시려고 그랬었어요. 왜냐면 독립 영화라는 거에 대한 선입견이 좀 있으시고 너무 힘들 것 같다. 이거 진짜 다 찍을 거야. 뭐 이런 말씀들. 그래서 선생님들 한번 믿어봐 주시라고 저희 그렇게 무례한 들은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려서 촬영을 했었는데 촬영 내내 되게 즐거워하셨었어요. 네, 정말 처음으로 주인공 연기를 하셨었고 그리고 굉장히 좀 이렇게 즐거워하셨던 모습이 많이 좀 남아서 이 자리에 같이 오지 못해서 되게 아쉬웠었던 여전히 사실 믿겨지기가 좀 않는 입장입니다. 네, 명복을 두면서 그래도 이렇게 영화로 만나 뵙게 되어서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태현 배우님한테 문 닫고 화장실 문 닫으라고 하실 때부터 마지막에 그 아까 말씀 주신 그 트럭 지나가는 순간에 이렇게 폭발적으로 칠 때까지 정말 일상적으로 엄마들 또 아내들이 갖는 어떤 가질 수 있는 감정의 사고를 되게 잘 드러내 주시지 않았나 생각이 또 듭니다. 네, 준비되셨으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그 제목이 왜 초록 밤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보면 이제 영화에서 달 장면도 나오고 그런데 제목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영화 속에서 색의 어떤 그 색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결혼식 장면에 희미하게 이렇게 식물의 초록색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김민경 배우님 귤을 사실 때 빨간색으로 대기되고 뭐 이런 장면들 조금씩 보셨거든요. 근데 제가 찾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코로나 기간에 촬영 어려움이 없으셨는지 다음에 만약에 이런 사태가 한 번 더 온다고 하면 어떤 어떻게 하면 더 잘하실 수 있을지 굉장히 무서운 말씀 마지막 질문 약간 무서운 질문을 주셨는데 일단 먼저 초록색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사실 원래 제목이 초록밤은 아니었었고요. 초록밤이 된 거는 한 5, 4월 저희가 작년 10월에 영화 촬영을 시작을 했었고 한 달여 정도 찍었을 때만 해도 초록밤이 아니었었고 편집본이 저희가 사실 편집본이 45개가 나왔었는데 그 한 40개 나올 때까지만 해도 다른 제목의 타이틀이 붙어 있었어요. 근데 영화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사실 원래 허공이라는 제목이었었고 그걸 좀 바꾸고 싶어 했었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현장에서도 좋은 제목이 있으면 공모해서 제가 상품권을 드리겠다라고 얘기해 드릴 정도로 굉장히 좀 그랬었는데 좀 좋은 아이디어가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애당초 제가 처음부터 초록색이라는 컨셉을 갖고 촬영을 했어서 촬영 감독이 그때 저한테 그냥 밤에 자기가 이렇게 작업이 시작하면서 했었던 노트를 좀 저한테 보여줬었는데 거기 이렇게 써있었어요. 이 영화의 밤은 초록색으로 내가 물들이겠다. 그래서 제가 조명이나 이런 게 좀 물량이 좀 많이 투입이 돼가지고 좀 디자인이 좀 많이 됐었었는데 그래서 근데 거기 초록의 밤이란 글씨를 보니까 굉장히 좀 딱
걸렸었어요, 고글자가. 그래서 저희들끼리 상의해서 초록밤으로 그렇게 변경이 됐었고, 또 색깔에 대한 거 말씀하셨었는데 일단은 사실 프로덕션 디자인을 했었던 신우정 미술 감독께서 굉장히 미술을 되게 잘 세팅이나 컬러감이나 이런 것들 잘 컨트롤해 주셨었고, 애당초 처음부터 저희가 좀 화려하게 찍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어요. 보통의 독립 영화라 하면 굉장히 좀 모노톤의 좀 무채색 계열의 영화들이 좀 많은데, 저희 영화는 그 흔히 얘기하는 기치함을 다 끌고 들어가자. 그거를 진짜 한번 좀 화려하게 찍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 이야기를 듣고 미술 감독께서 그 영화에 나오는 모든 공간들을 이렇게 색을 해주셨고, 또 그렇게 세팅이 돼 있다 보니 촬영과 조명도 정말 완벽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었고, 또 그렇게 여유롭게 촬영을 했기 때문에 색 보정할 때도 굉장히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었던 입장이었어서, 뭐 색에 대해서는 굉장히 처음부터 아주 디자인을 좀 공들여서 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촬영을 할 때 촬영 전에 테스트 촬영을 하고, 그 테스트 촬영을 바탕으로 DIT 색 보정을 그때 해가지고 룩업이라는 거를 저희가 만들어서 뭐 사전부터 촬영 전부터 컬러를 정확하게 다 맞춰가고, 현장에 색보정 기사가 뭐 몇 번 오셔가지고 실제로 모니터에 다 확인해서 맞춰주시고, 뭐 그런 좀 굉장히 디테일한 작업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장센의 영역이기도 하지만 일부 좀 아까 룩업이라는 게 색깔 하나하나까지 사전에 좀 맞췄다 말씀 주신 그 숲속의 장면, 붉은 컬러와 이 초록색 숲과, 그리고 사실은 마치 공격할 것처럼 거기에 서 있는 이 동물 이미지까지도 다 이제 좀 연출이 그 굉장히 리듬 하나하나를 좀 고려하신 연출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코로나 질문 주셨는데, 네. 다시 이런 상황이 온다면 이 시기를 지나서 영화를 찍을 것 같고요. 사실 이게 딴 게 아니고, 저희가 작년 8월에 로케이션 헌팅을 다닐 때 제작팀이 다니는데 다 20대 뭐 초반 중반의 친구들이었었어요. 근데 저희가 아무래도 영화 보시면 좀 경기도 외곽 지역이 많고, 아무래도 좀 그 당시만 해도 코로나가 중장년층들이 좀 많이 그 확진자가 나오는 상태였었어서, 그들이 만나는 분들이 대부분 다 60대, 70대 분들이었었거든요. 저희가 다니는 로케이션들이. 그래서 그 친구들이 걱정이 좀 많이 됐었고, 그리고 촬영할 때도 사실 마찬가지였었어요. 저희가 누구 하나 확진자가 나오면 촬영을 중단해야 된다는 두려움 때문에 사실 첫 영화를 찍는 것도 되게 쉽지 않았는데, 코로나에 대한 압박감도 있어서 이 영화 촬영 끝나고 굉장히 너무 안도감에 제가 좀 그랬던 기억도 많이 나요. 네, 정말 감독님, 배우님 정말 너무 스태프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한번 촬영이 중단되면 또 이제 모든 게 제작비와 이제 모든 게 다 연동이 되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은 상황이었을 텐데요. 코로나가 다시 온다면 지나고 찍겠다고 확실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다음 질문 지금 준비하고 계셨는데 올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너무 잘 봤고요. 감독님께 이제 두 가지 질문이 있고 배우님께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우선은 저희 영화의 소리 자체가 되게 일상적인 그런 소리들이 많이 나는데, 굳이 그게 그렇게 크게 안 들려도 될 법한 그런 잡다한 약간 귀에 거슬리는 소리들이 되게 많이 들렸었던 것 같아요. 혹시 그거를 이제 의도하시고 넣으셨는지, 그러면은 그 의도된 목적은 어떤 거였는지 먼저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죽음에 관한 건데요. 좀 그 영화에 대한 소개를 먼저 읽고 왔는데 좀 희망적인 메시지도 담고 있다라는 그 감독님 말씀이 있으셨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영화 속에서 죽음을 마주했을 때는 좀 뭔가 안식? 이제는 쉬고 싶다, 막 도피처, 약간 이런 느낌을 좀 더 많이 받았었고, 혹시 죽음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조금 궁금하고요. 배우님께는 이제 그 목욕탕 씬이 있었는데 노출이 굉장했었잖아요. 혹시 거기에서 촬영에 부담은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러면 질문을 배우님부터 먼저 이어가 볼까 하는데요. 혹시 다음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저쪽에 먼저 마이크랑 잠깐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죠. 사실 그 노출신이 굉장했다라고 말씀드린 파급력이 있었다는 말씀인데, 그리고 또 그 영화의 전체적인 호흡이 그렇습니다만 정말 일상적인 리얼타임처럼 실시간처럼 굉장히 또 이렇게 차분하게 기울기도 하거든요. 이태훈 배우님 말씀해 주세요. 네, 지금 마이크를 계속 몇 번 올리고 말씀을.
처음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약간 부담감이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우리 감독하고 얘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 작품 속에서 그러한 장면이 씬이 필요하다 하면은 뭐 비록 제 몸이 좋은 건 아닙니다만은 제가 벗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쑥스럽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영화를 위해서 제가 단호하게 벗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몸은 별로 좋지 않죠. 왜? 아닙니다. 몸으로 하는 대화, 뭔가 이렇게 아들과 아버지가 거의 대사 없이 투샷만으로도 많은 걸 저에게 감정을 전해주신 것 같아요. 박기루 배우님. 저도 벗는 걸 정말 싫어하는데요. 그 장면이 굉장히 부담스럽긴 했죠. 애초에 처음 미팅 때부터 그 얘기를 했었어요. 감독님은 이제 이 글에서 아빠와 아들이 함께 목욕을 하는 장면이 꼭 필요하다 얘기를 했었고, 그 장면이 어떻게 찍게 될 건지, 뭐 뒷모습인지 앞모습인지 어디까지 벗어야 될 건지에 대한 얘기를 나눴었고, 합의본 그 적정선이 여러분들이 보신 그런 장면이고요. 제 기억으로는 작년 부산국제영화제에 제가 촬영 중에 다녀왔다가 다시 촬영 내려가서 찍은 그 장면이 목욕탕 씬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래도 제가 좀 어떤 배우가 노출을 하는 거에 대한 어떤 불편한 마지노선을 감독님이랑 스태프들이 다 잘 지켜주셨고, 찍는 데는 뭐 불편함은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벗고 안 벗고를 떠나서 그 장면에서 어떤 감정이 전달이 되어야 될까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느라 좀 얘기를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제가 뭐 그 이상 요청 드리진 않았었어요. 혹시 오해하실까봐. 제가 여기까지 벗겠다 했습니다. 제가 어디까지 벗을 수 있습니까? 여기까지 하겠다. 네, 사실 뭐 꼭 노출 어떤 정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어떤 영화를 만들면서 아까도 나왔던 이제 기억 배우님들 말씀 나왔으니까 조금 더 덧붙이자면, 이렇게 그 대사로 끌어가는 영화 아니기 때문에 상황 안에서 어떻게 움직여야겠다, 어떤 지금 감정선을 어떻게 드러내야겠다, 이런 고민들을 더 많이 하셨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우셨다거나 아니면 좀 준비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어떤 그런 상황들이 있다면 벗고 안 벗고를 떠나서요. 네, 좀 두 분 배우님께 한 말씀씩 좀 짧게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왔어요. 그런 그 장례식장에서 떠나 보내고 대화가 없는 집안이지만은 항상 가슴 속에 흐르는 피라고 하는 것은 다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조용하게 가서 마음을 씻듯이 데리고 갔던 것 같고요. 그 안에서 말은 없지만은 그 눈을 감고 서로 아무 대화 없이 있는 그 시간 자체도 어찌 보면 아버지로서는 그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네. 저는 뭐 전체적으로 좀 고민들이 많긴 했는데, 그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건 그 여자친구 은혜와의 관계와, 사실 그렇잖아요. 뭐 부모님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보통 이 자식들이 자기 연인이나 친구들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더 먼저 생각하기 마련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은혜와의 관계, 그리고 결혼식장에서의 어떤 장면들, 감정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독님이랑 촬영 감독님이랑 얘기를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그때 기억들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장면이 들어가서 뭔가 이제 아직 결혼을 뭐 생각하지만 쉽게 결심하지는 못하는 어떤 이런 또 그 인물의 또 다른 일면까지도 잘 살아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감독님께 이제 드렸던 두 가지 질문, 일단 첫 번째는 소리에 대한 질문인데요. 같이 연결해서 음악에 대한 질문하고도 같이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상 속 소리를 조금 과장된다 싶은 정도로 전달하는 것과 더불어 대사를 최소화하면서 오히려 이 영화에서 정서를 가장 절절하게 호소하는 것을 만들어가는 음악이기도 또 하거든요. 이제 배우분들의 연기 외의 요소로는.
일단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그게 저희가 의도적으로 디자인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이게 녹음된 소리가 굉장히 깨끗했어요. 거의 들으시면 생각보다 소음이 거의 들어가 있지 않고 정말 깨끗하게 녹음이 되었고 저희가 믹싱을 엄청난 물량을 갖다가 투입을 했어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사실 감정인 것 같아요. 영화를 보면서 다른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감정을 계속 긁어주고 조건에 뭘 쌓아줄 수 있는 그런 요소로서 디자인적인 선택을 했었고 거기에 있어서 한한규 디자이너께서 굉장히 좀 잘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음악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처음부터 음악 작업을 했을 때 음악도 요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음악이 좀 정리를 해주는 느낌으로 갔으면 좋겠다 라고 요청을 좀 드렸어가지고 음악도 그렇게 좀 현악기 위주로 선택이 좀 되었었던 것 같았고요. 또 조금 의도적으로 소리와 음악을 그러니까 소리는 조금 더 과장되게 조금 더 이렇게 맞아요. 오히려 더 크게 하고 더 무언가를 넣을 생각도 있었어요. 그냥 소리를 들으시면서 계속 무언가 따라가게 하고 뭔가 좀 멈추지 않게끔 저희가 하기를 좀 바랬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소음이나 이런 것들이 거슬리는 것들도 다 감정이 쌓여서 제일 마지막에 이상한 걸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네, 여쭤보셨는데 희망적인 면도 있다라는 어떤 걸 읽으셨는데 네, 사실 저는 이 가족이 뭐 어떤 희망 이런 거보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던 아버지가 마지막에 거기서 내려오시는 거 저는 그거 자체로도 굉장히 좋지 저는 그게 되게 저희도 그런 참 저도 만들었지만 참 원래 되게 얘기가 많았어요. 제 처음에는 뭐 이렇게 아버지의 경비실을 이렇게 산책하다가 본인이 목에 걸려 있는 걸 바라보는 그도 하나 있었었고 그러니까 본인의 죽음을 뭔가 마주하는 그런 걸 만들어내고 싶었었고 근데 최종으로 결정된 게 저희가 빈 올가미였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었을 법한 버전의 편집본도 있었어요. 네, 근데 최종적으로 아버지를 우리가 돌아가시게 하지 말자, 내려오게 하자. 이 삶이 아버지가 내려온다고 행복해지지는 않을 거예요. 네, 아버지는 오히려 거기 내려오셔서 더 힘드실 수 있겠지만 또 집에 가면 어머니가 와이프가 박달할 거고 또 아들놈이랑 말 한마디 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같이 치킨도 먹을 수 있고 그냥 그런 것들이 저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희망적으로 영화를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그렇게 어딘가에서 이야기했었던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내려오셔서 다행입니다 아버지가 라는 생각을 아마 관객분들이 마지막까지 가장 조마조마하면서 지켜봤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음 질문 준비되셨을까요? 영화를 잘 안 보고 이런 거 잘 안 보는데 사실 여자친구가 영화 연출을 전공하는 친구여가지고 이런 게 있다고 해서 처음 와서 봤는데 처음 본 건데 되게 좀 재밌게 잘 봤습니다.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굳이 그러니까 저는 봤을 때 아버지가 왜 문을 열고 볼일을 봐야 되는지가 되게 궁금해서 왜 굳이 문 닫고 넣어도 되는데 왜 굳이 문을 열고 볼일을 봐서 와이프한테 그런 소리를 들어야 했는지가 궁금하고 두 번째는 저는 종교가 불교가 아니어서 저렇게 장례식을 할 때 불교 형식으로 하는 거 처음 봤는데 꼭 굳이 그거를 넣은 이유가 있는지 뭐 천주교도 있고 다른 장례 방법도 많은데 불교를 왜 넣은 건지랑 그리고 마지막에 경비실에서 이렇게 그 전화를 받았는데 그 전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길래 이제 그렇게 그 다음 행동을 하게 된 건지 그렇게 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음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저희 한 분 정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마이크가 저쪽에 가까이 있어 저쪽으로 죄송합니다. 네, 세 가지 질문 주셔서 네. 시간이 좀 네, 짧겠습니다. 예, 일단 그 첫 번째 왜 아버지가 그거 사실 뭐 그것도 굉장히 개인적인 건데 저도 여자친구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 친구 아버지가 항상 문을 열고 화장실을 보고 저희 아버지도 그러시거든요. 혹시 그거는 나이 드신 아버님들이 가끔 그런데 또 되게 재밌었던 게 그 친구 방이 화장실 바로 옆인데 아버지가 화장실 가실 때 화장실 문을 닫지 않고 따님 방문을 닫으신다고요. 그래서 약간 왜 그러실까? 그래서 저도 근데 저희 집도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살짝 그렇게 됐던 것 같고. 잠시만요. 다음에 이태현 배우님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문 열고 볼일 보는 저요? 이 아버지. 네.
저는 저희 집에서 그런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제가 물어봤죠. 그랬더니 지금과 같은 그런 대답은 저 처음 들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집에서는 절대 그런 적 없으십니다. 네, 오해하지 마시고요. 두 번째 불교죠. 불교 같은 그렇죠.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할아버지의 죽음을 겪고 나서 제가 이 영화를 쓰기 시작했었는데 저희 할아버지께서 그렇게 저희가 절에서 연애를 치렀기 때문에 저한테 그냥 너무 자연스러웠었던 것 같아요. 아마 제가 교회를 다니거나 저 회사 불교는 아닙니다. 불교는 아닌데 뭐 어떻게 하다 그렇게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저 역시도 되게 자연스럽게 아마 기억이 있었고 그 공간에 대한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썼었던 것 같고 전화 내용 세 번째 사실 하실 이제 궁금하고. 전화 내용은 저희도 이거를 넣으면서 사실은 해석의 여지로 넣고 싶었었던 거였었어요. 실제로 어떤 건 아니어서 전화 내용은 없었었는데 근데 저는 이거는 관객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만든 사람은 아니었고요. 저는 사실 가족이 경찰서에 갔을 때 할아버지 집에 전날 갔었다는 걸 말을 안 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어요. 할머니를 만났던 걸 경찰에게 얘기하지 않지 않았을까. 할머니랑 죽음에 전혀 관련이 없는 듯한 뉘앙스를 주지 않았을까 싶어서 오히려 그런 거 내용을 알고 경찰에 연락을 하지 않았었을까 생각을 하기도 했었고 네, 아무튼 좀 그랬었는데 저 역시도 그 전화 내용을 그 어떤 명확한 걸로 생각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관객분들이 어떤 분은 엄마가 죽었다가 연락이 온 거예요? 라고 여쭤보시기도 했었었고 근데 뭐 그 전화 내용이 아버지의 그 다음의 행동을 연결시킨다기보다 그냥 뭔가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그거를 저희가 어떤 내용이다 라고 하고 생각하고 전화 내용을 넣지는 않았었습니다. 네. 지금 다음 질문 준비해 주신 관객님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영화 너무 재미있게 잘 봤고요. 저도 연출을 이제 공부를 하고 싶어하고 이제 막 공부를 하려고 하는 입장이라서 되게 인상 깊었던 장면들도 많았는데요. 영화 전체적으로 되게 앵글도 와이드하고 컷도 길이가 되게 길었는데 중간중간에 어머니가 입은 옷의 색깔이라던가 뭐 고추를 말리는 장면, 또 그걸 가는 장면, 또 이제 여자친구의 의상이라던가 이런 색채적으로도 되게 무채색이었는데 중간중간 되게 튀는 색깔들이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앵글들이 갑자기 되게 클로즈업으로 이제 편집이 된 부분들을 보고 그런 거에서 감독님께서 뭔가 관객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었던 메시지라던가 아니면 어떤 소재 같은 게 있었는지 되게 궁금하고 네. 그리고 죄송한데 또 시간 관계상 저희가 하나만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양해를 좀 네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일단 그것만 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어머니 의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음부터 어머니는 붉은색을 계속 입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었고요. 그게 아마 이 가족 그 아버지와 아들이 생명이 없다라는 느낌이 좀 영화에 들고 굉장히 좀 그럴 때 어머니가 거기서 약간 생명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주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계속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고 그 클로즈업들이 이 집이 굴러가는 뭔가 보통 어머니가 중재 역할을 많이 하고 사실 내 식구가 모두 원하는 걸 할 때 그 집은 행복한 집이라고 얘기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를 하고 싶은 걸 따라갔을 때 우리가 보는 행복한 집의 모습이 형성이 된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네 개 다 원하는 걸 할 때는 그저 안 돼, 좀 이렇게 좀 불협화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어머니가 그렇게 항상 뭔가 이렇게 따라가는 역할을 해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 저희가 샷이나 이런 디자인 할 때 의도라기보다 이 영화를 만들면서 감정이라는 걸 저희가 그런 영화적인 기술들로 만들어내고 싶어 하진 않았었어요. 저희도 뭐 카메라의 앵글이나 클로즈업이나 숏의 길이 이런 걸 통해서 리듬을 만들어내는 걸 저희가 모르는 건 아닌데 이 영화는 그렇게 그런 기술들을 갖다 쓰고 싶지 않았었고 저희가 정말 클로즈업의 효과를 정말 아주 뭐 얼굴 클로즈업 마지막에 있고 뭐 그런 것들 인해서 그 리듬감을 그러니까 최대한 정말 감정을 최대한 그냥 좀 만들어내고 싶어서 근데 그게 저희가 알던 그런 기술적인 방식이 아닌 저희도 약간 실험을 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중간에 클로즈업이나 이런 걸 썼을 때는 그 감정의 이상한 거를 오히려 편집이 튀어서 이상한 느낌들이 또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오히려 뭔가를 막 더하는 현장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뺄 수 있지? 그래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처음에 배우들 들었던 시나리오가 거의 70페이지 정도 되는 시나리오였는데 촬영을 저희가 29페이지짜리로 했습니다. 그래서 뭘 더 빼고 뭘 더 빼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었던 영화였어서 앵글도 굉장히 깔끔하고 되게 좀 심플하게 구성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어머니 말씀해주신 어머니의 손을 통해서 특히 붉은 색감, 마지막에 김치까지 이어지는 이런 색감이라든지 아니면 긴장면과 또 클로즈업의 아주 독특한 배치까지 좀 그런 리듬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질문 주신 관객님도 또 좋은 영화로 이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한 분 한 분씩 이제 차기 계획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또 영화 이제 이 영화의 여정은 이제 시작입니다만 영화를 또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짧게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강기르 배우님 같은 경우는 고레다 이로카즈와 브로커란 작업도 또 같이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제 어떤 작품에서 또 뵐 수 있을지. 글쎄요, 저도 그게 궁금합니다. 어떤 작품으로 저 얼굴을 보여드릴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정해진 영화 작업은 없고요. 예, 앞으로 그 어떤 영화를 찍게 될지 모르겠지만 잘 찍기 위해서 저를 잘 채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인사 한번 드릴까요? 네, 공개될 작품이 있다면 알려주셔도 좋고요. 어떤 네, 저희가 또 다른 작품으로 곧 지금 공개될 작품이 있다는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인사 말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개될 작품이요. 작년 부산에 가지고 왔던 온 세상이 하였다라는 영화가 뭐 날짜가 잡히진 않았지만 개봉을 할 것 같아서 그 영화를 또 가지고 관객분들을 만나는 게 가장 빠른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예, 오늘 극장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며칠 부산이 덥더니 오늘 좀 춥네요. 비도 올 것 같고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하게 영화제 즐기다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태영 배우님. 네. 저는 이 촬영을 시작하면서 그저 영 감독이 저에게 그 좋은 그 가슴에 새겨줄 수 있는 얘기를 한마디 해줬어요. 뭐냐면은 제가 뭐 영화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고 주로 연극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촬영하는 쪽에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혼자 카메라에 다 담으려고 하지 마시라고. 그 편하게 하시면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채워질 거라고 그런 그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한편으로는 이게 참 그 연기라고 하는 게 참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이제 해봤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그 독립영화에 처음 출연해가지고 좋은 감독을 만나서 좋은 추억을 쌓았다는 거 이건 평생을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26개 부산 영화제 초록밤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성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선생님 올드랭 사인 같은 단편 영화도 그렇고 연극 무대에서도 계속 저희가 뵐 수 있기를 바라고요. 네, 감독님께. 저는 지금 대사가 좀 많은 영화를 쓰고 싶어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어서 다음에는 대사만 있는 영화를 꼭 찍을 생각이고 뭐 일단 초록밤이 이렇게 잘 시작을 해서 저희가 뭐 극장에서 또 한 번 영화를 뵐 수 있도록 열심히 또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게 아침에 참 어울리는 영화죠. 네, 아침밤을 굉장히 다크한 초록으로 열기에 아침을 다크한 너무 초록으로 감사드리고 남은 기간 동안 이렇게 다 같이 앉아서 영화가 너무 좋네요. 저 이렇게 오랜만에 극장에서 이렇게 관객분들 좀 뵙는 건데 너무 감사드리고 그 영화제 잘 즐기고 안전하게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신 관객님들 아침부터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질문 다 못 받아 죄송합니다만 궁금증을 계속 안고 또 이 영화에 대한 또 입소문도 함께 내주시면서 또 다음에 이런 질문남과 답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해 주신 우리 관객분 그리고 감독님 우리 두 분의 배우님 정말 감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잠시만 퇴장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퇴장로가 일단 관객분들 퇴장에 앞서서 게스트 먼저 퇴장하시고 저희 코로나 때문에 박수 쳐주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약간 분리해서 퇴장